목회자라는 분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얻어맞는다는 말까지도 하고 내가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 텐데요. 이번 앵커 에픽 키워드가요. 해촉당한 홍준표입니다. 민지숙 기자. 홍준표 시장이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이 됐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아침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홍준표 시장을 이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이 최고위에 의결된 사항은 아니고 이 당 대표의 직권 해촉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홍 시장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신을 향한 이 여당의 공세에 나를 당 상임 고문직에 앉혀놓고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곧바로 해촉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그러면 홍 시장 해촉한 이유 설명 나온 게 좀 있어요? 네, 김기현 대표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뿐이다 이렇게 짧게 답변했는데요. 네. 직접 듣고 오시죠. 우리 그 상임 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상임 고문 위촉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촉을 하신 거고요. 해촉 절차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대표의 결정으로 해촉이 가능합니다. 아까 현직 시장으로 있으면서 상임 고문의 자격까지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구 시장으로서의 시정에 집중하시라 하는 좋은 취지가 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김기현 대표가 이제 겉으로는 당 정상화시킨 거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최근에 일련에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속에서는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나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도부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뭐 태용호 최고위원 발언들이 네. 논란을 일으킨 거는 맞는데 이거를 완전히 폭발력 있게 만든 거는 홍준표 시장이다. 홍준표 시장이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고 나섬으로써 오히려 이게 더 확대되고 좀 재생산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 아니, 거슬렸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호 상임고문도 네. 언론에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판을 합니다. 비판 많이 하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근데 받아들이기에 이재호 상임고문은 진짜 원로로서 별로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일종의 경쟁자 제거, 정적 제거로 본인은 이렇게 때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네. 당대표가 이렇게 상임고문 이렇게 해촉한 사례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이제 이 상임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반대는 많았습니다. 이게 현직 시장을 왜 특별히 하느냐 반대가 많았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홍준표 지금 시장의 발언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 자체가 뭐 적절했으면 괜찮지만 네. 아예 새 지도부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리고 뭐 비대위 이하까지 나올 정도로 하니까 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따가는 이 당이 흔들리겠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해촉을 했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정치를 워낙 노예하신 분이니까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당에서 본인의 지금 입지가 훨씬 커져 버렸잖아요. 정강훈 목사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지분을 가진 거.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대구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기 공천과 관련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기 또 대권 후보로서.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이런 그 어떤 위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는 뭐 공천에서의 영향력 확보 뭐 그런 차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해촉됐다고 해서 말을 안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말이 계속될 텐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끊임없이 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어떤 발언권 이런 걸 강조함으로 인해서 차기는 나다.
라는 것들을 저는 강조하기 위한 노회한 정치적인 뭐 이 전략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이 상임 고문 해촉 규정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규 규정집을 보면요. 당대표 자문기관 및 보좌기관 규정 부분을 보면 당대표는 당무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당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상임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의 뭔가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만 거치면 사실 당대표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촉권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해촉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권을 가진 자가 이제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해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 대표가 해촉을 할 수 있다라면서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임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해촉이 됐어요. 된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라면서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라면서 전광훈 목사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하는 게 어떻겠냐면서 왜 나만 징계하느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 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던 홍준표 대구시장, 분이 안 풀렸을까요? 이후에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자, 전직 당대표는 상임 고문으로 위촉되는 게 관례인데 강단 있게 당대표 하라고 했더니 내가 제일 만만했는지 나한테 강단 있게 하네요.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에 홍준표 시장이 당 상임 고문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그때 모습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뭐 5선 의원인데다가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을 하셔서 저희 지금 현재 당을 조속한 당의 안정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시장과는 별도로 하시기 위해서 상임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제 관례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이 관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상임 고문으로 임명 안 하는 게 관례였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작년 10월에 상임 고문을 위촉했을 때 그때 이미 현직 자치단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임명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앞뒤는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때는 당 지도부를 비판 안 했고 이번엔 비판하는 죄죠. 그게 달라요? 뭐 그 죄가 나름의 어떤 상황이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보면서 홍준표 지금 시장이 대구시가 일이 많으실 텐데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매일처럼 이렇게 당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글을 올리시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홍 시장이 이렇게 당을 흔드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뭐 국민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친홍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다음 차기를 내다보려고 그러면 결국 당내에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이 자신의 입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참 전체로 보면 여당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장을 맡고 있는 분께서 요즘 뭐 국민의힘 자치단장들이 많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충북 뭐 등등 해서 대구는 요즘 편안하게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 쓰시는 게 대구 시민들 위해서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이런다고 내가 가만히 있겠나? 옹졸한 정치는 이번으로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무슨 일 벌어질까요? 서울에 오시죠 뭐 그러면 대구에 계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체는 국정이 어렵고 힘들 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당내 분란을 자기하고 특히 자치단체장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이런 게 전체 여건에서는 저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어떤 당을 잘 되도록 지금 뭐 김기현 대표 된 지 지금 한 달 이제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벌써 저렇게 본인이 배나라 감나라 해버리면 이거 뭐 김기현 대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당 전체를 위해서는 본인이 좀 자제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이현정 의원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사실 좀 시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 대표도 2번 하고 그리고 뭐 대선 후보도 뭐 완주를 한 것도 있고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 3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한 번 이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은 다 본인의 경쟁자 견제 이쪽에 있어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의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막 비판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거 충고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비판하면은 내부 총질이라고 본인이 막 이렇게 뭐 이 당이 대통령이 힘들 때 도와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주 4.3 발언 태영 의원 논란됐을 때 네. 본인은 2018년에 제주 4.3 추념식 가가지고 좌익 폭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주도가 난리가 났거든요. 본인이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잣대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본인의 유리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본인의 유리한 대로 이거를 좀 전국을 끌어가려는 게 있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기에서 뭐 홍준표 시장은 원래 그런 분이고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는 김기현 대표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외부 변수는 이제 상수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포탕이라는 게 이제 기조였는데 지금 연포탕은 좀 물 건너왔거든요. 그러면 좀 강단 있는 당 대표의 모습. 그래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네. 끊어낼 건 끊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재인 변호사님, 당내에서는 좀 반응들이 좀 어때요? 일부 의원이 이제 본인의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은 괜찮지만 쓴소리는 못 참나요? 라면서 차라리 막말을 하라는 건가? 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본인의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다라면서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준일 레터 여기에 더해서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제는 홍준표 지지자까지 밀어내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예상보다 높게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젊은 층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거 끌어올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을 해촉했다. 이거 좀 영향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깊이 공감을 하는데 해촉하면은 그럼 얘기 안 합니까? 해촉하든 안 하든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얘기를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로 돼야 되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강경하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입니다. 이를테면은 홍준표 시장 해촉을 했으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징계할 건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으면은 김기현이 리더십을 회복을 했네 이렇게 했는데 야 누구는 손방망이고 누구는 강하게 하면은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연포탕 전략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니까 당의 기강을 잡는 쪽으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거를 일관되게 당분간은 그리고 누구에게도 똑같은 적용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물론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해촉이 됐다 그래도 홍준표 시장은 뭐 본인의 입장을 계속해서 뭐 SNS라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아니 김기현 대표는 자기한테 쓴소리 했다고 이렇게 해촉시키나? 이거 좀 그런데? 라는 뭐 이런 시각들. 아니면 야 역시 이번은 좀 강단이 있었어라는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지지층한테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미 젊은 지지층한테는 이준석 대표가 날아가면서 이미 젊은 유권자들은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홍준표 시장의 생각보다 좀 그 젊은 지지층이 과대포장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 일은 벌어졌고 홍준표 시장을 이제 고문을 해촉한 거는 뭐 벌어진 거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징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요거 하나만 조금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이현정 의원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시청자 질문이요.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 정광훈 목사 둘 다 처벌할 수는 없었나요? 왜 홍준표 시장만 해촉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뭐 정광훈 목사는 아무런 당원이 당대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저쪽 무슨 당 자유통일당인가요? 그렇죠. 이 때문에 뭐 해촉할 상황이 아니고 이제 해촉 만약에 이제 징계를 한다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평가겠죠. 지금 한 달 동안 본인이 이제 지금 뭐 자숙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이번에 징계 이 윤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공식 징계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미친 당의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3번이나 선언을 입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임고문 해촉하면서 김재원 최고는 그냥 한 달 동안 자숙안을 끝낸다? 그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자숙이 끝나면 저는 윤리가 구성되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새윤리 1호 안건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검토하신다면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당대표가 그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지숙 기자, 지금 윤리 얘기 나오는데 윤리위원장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내정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정식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곧바로 1호 안건 이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안이 되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이 김기현 대표도 곧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수현 대표는 뭐 이건 예상이니까요. 징계위가 열려서 이제 징계를 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근 1년의 이런 뭐 발언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디에 선에 맞춰야 되는지 뭐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6개월 당원권 정지 말고 1년 추가로 받았을 때는 신군부, 양두구역 이 발언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게 네. 1년이었어요.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면은 1년은 받아야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가혹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경고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또 너무 김기현이 이제 이중잣대 예를 들면 약해 보인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당원권 3개월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것도 사실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근데 좀 일벌백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다가 최근에 보면은 뭐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김 전 최고위원 징계해달라. 왜냐하면 그게 5.18 그 이제 헌법 전문 네. 이거 넣는 거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이거를 이제 김 전 최고가 스스로 이제 부인을 한 이런 논란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김기현 대표도 징계, 뭐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윤리위원회에서도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는데 부담감은 훨씬 덜 느낄 거예요. 요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그러니까 좀 강한 징계 저는 3개월 예상해 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계속해서 이 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처리가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